자타공인 빼박켄트 반박 불가 일본 네일 1인자 하면 딱 이 사람입니다. 케어가 돼 있겠지 했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촉촉하게 찹쌀떡 막 이렇게 빗듯이 이번에 저 시술해 주시는 날 입고 오신 어떤 손과 더 멀리는 이제 팔과 여기까지 뜨거운 거 아니야 뭐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와 있습니다. 일본 같진 않지만 여기는 일본에 있는 호텔이고요. 잠깐 지나가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일본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번에 케이콘 재팬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저도 거기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생방송도 하고 이러느라 출장을 와 있는데요. 요러는 김에 그동안 일본에서 너무 찍고 싶었던 콘텐츠도 여러 가지 찍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곳은 바로 네일아트인데 그냥 네일아트가 아니다. 그래서 네이채널에 나왔던 네일 살롱이 어떤 곳들이었나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주얼리 디자인을 하고 오신 쌤의 살롱, 한국, 중국, 일본 네일아트 대회에서 상 타신 쌤의 살롱, 월클상을 이미 N년 전에 타셨던 케어 왕의 살롱, 카디비나 헐리우드 스타를 담당하셨던 분의 살롱. 이번에 도쿄에서 갔다 온 살롱은요 자타공인 빼박켄트 반박 불가 일본 네일 1인자 하면 딱 이 사람입니다. 바로 쿠로사키 에리코라는 선생님의 살롱이었는데요. 일본에서 최초로 네일아트 세계 챔피언을 딴 분이시기도 하고 데싱 디바 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2005년, 2006년 뭐 요런 때 개발을 해서 가지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대박도 터뜨렸었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본의 네일아트 1인자의 집 가보시죠. 여기는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살롱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로 이사 온 지는 몇 개월 안 됐다고 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도 에리코 네일 살롱 하면은 인테리어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이사 온 후에도 살롱 내부가 엄청 밝고 화사하고 뽀샤시하죠. 여기는 정말 프리미엄 관리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리클라이너에 앉아서 한 손씩 한 손씩 시술을 받고 예약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은 페디까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네일 살롱이 이렇게 양손을 한 번에 받는 곳들이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고급진 살롱이라 하면은 이렇게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바로 에리코 네일이다. 에리코 네일에 재직하고 계신 네일 아티스트 분들도 당연하게 월클 상을 받으셨거나 적어도 일본 1등은 찍으셨거나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박!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인데 리뷰가 일본 사람들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판타스틱했다 막 이런 게 많습니다. 저는 촬영도 하니까 다른 손님들 불편하지 않게 VIP실, 개별실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VIP실 내부도 아주 뽀샤시하고 예쁘죠? 제가 여기 일본 에리코 네일 가기 전에 다이아미에서 네일아트 드릴 세미나를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네일 그랜마님을 만났는데 저 다음 주에 쿠로사키 에리코 선생님 만나러 가요 하니까 에리코는 예쁜 것뿐만 아니고 사업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우셔. 참고로 에리코 선생님이 일본 나이로 49이라고 하시거든요. 애기들이 다 커가지고 중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2명 있는데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 에리코 선생님이 세계 1등을 한 게 다름 아닌 아크릴 스캅처, 아크릴로 이제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부탁드렸던 디자인이 바로 요 디자인이었는데요. 아크릴로 손톱 연장을 할 때 숙련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도입니다. 어쩜 아크릴로 이렇게 투명도가 나온다고? 요 정도면 약간 젤로 연장한 것 같은데 젤보다 아크릴 스캅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정도가 높다라는 건데 뭐야 투명한데 깨지지도 않고 튼튼하면 짱이잖아 싶어가지고 요 디자인인데 조금 더 그 스캅처의 매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길이는 길게 쉐입은 네모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필오프 베이스 일부러 사용 안 하고서는 제 생 손톱에다가 시술을 바로 받았습니다. 먼저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푸셔로 뽀득뽀득 이 루즈 스킨과 큐티클들을 밀어 올리는데요. 푸시아の時にキューティクルリムーバー使わずこうプッシャーのみにしても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使ってもいいんですけど、この白いカサカサがちょっと逆にしっとりしちゃって見えなくなっちゃったりするから私はなんかつけない方が好き。 불과 지난주에 케어하는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케어가 돼 있겠지 했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니퍼는 안 들어갔습니다. 잘라낼 만큼의 그런 큐티클은 아니었거든요. 自分的にはルーズキューティクル結構取ったつもりだったんですけどでもなんか爪の表面に結構へばりついてるやつですね。これを取らないとやっぱ浮いてきちゃうので、ここをやっぱしっかり取ってきます。 쿠로사키 에리코 선생님은 이제는 실무는 잘 안 하시고 하고 계신 사업들이 많아요. で今先生はエリーのサロンとスクールとあと今新しくフェムケアワックスそういうのもやってます。 제가 만나봤던 우리나라 쌤으로 치자면은 조성아
선생님처럼 실무는 이제 후배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경영을 하고 계시는 뭐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촬영을 위해서 특별하게 직접 제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에리코 선생님이 네일을 시작한 거는 18살 때인가 그랬대요. 그땐 90년대 초반인데 살롱 워크의 역사 뭐 이런 걸 교과서에 배운 바에 의하면 네일아트 살롱이라는 게 생긴 게 1980년대 미국이었고 90년대 초반이면 일본에서도 네일아트라는 것이 꽤 낯설었을 때일 텐데 어떻게 네일아트에 입문하게 되셨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先生がネイル始めたのって何歳くらいの時？私19、その当時ってうんネイルアートという概念があったんですか？本当に一握りの人たちがなんかやってるぐらいで、もう全然ネイルサロンもなかったですし、もう全然ですよ。だけどどうやってネイルアートの業界に、よく見かける知り合いのお姉さんがスクエアではい国旗の絵かなんかが描いてあって、そのネイルをした時にあれ何どうやってやってるのみたいな感じからそうあれを覚えてて、それでちょうどなんか雑誌かなんか見てる時にネイルのなんか出てたのかな、それでそうだ私ネイルやりたいって思ってそれでなんかスクール問い合わせてっていう感じで全然何も分からず入ったっていう感じで、まさか職業になるとは思わずみたいな。 제 5 손톱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해놓은 다음에 폼지도 한번 살짝 말아가지고 커브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한 손 한 손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이제 폼지를 끼워 나가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 손가락이 휘어져 있습니다. 손톱도 되게 삐뚤삐뚤 하거든요. 손을 올곧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제 폼지를 싹 끼워주시고 아크릴 스culpture에 들어갑니다. 物はもう2種類。そうなんです。こっちはネイルベッドの方に使うので、こっちは先端透明の方に、まあどっちでもできるんですけど、はい。ちょっとこっちの方が早く固まる。 에리코쌤은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던 프렌치 스캅처를 할 때도 물론이지만은 항변도 조금 커버를 할 수 있고 손톱도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자연 네일 베드에는 일부러 살짝 투명한 핑크가 들어간 그런 컬러를 쓰신다고 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는 파우더 선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손톱 바깥쪽 길어져 나온 쪽을 표현할 때는 완전 투명 파우더를 사용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아크릴 붓과 반죽이 따로따로 잘 놀아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가지고 잘 되잖아요. 붓이 막 촉촉하게 찹쌀떡 막 이렇게 빗듯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붓이 막 아크릴 엉겨붙고 막 굳고 막 이래서 붓 엄청 많이 버려야 되는데 달인들이 하는 거라서 엄청 쉽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토닥토닥 조형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네일 베드와 연결을 합니다. 연장을 했을 때 아름다운 손톱, 튼튼한 손톱이 되려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곡선이 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을 하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손톱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에리코 선생님도 1번 손톱 끝, 2번 네일 베드, 3번은 손톱 중앙에서 이렇게 하이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계셨습니다. 今までスクール卒業生でうん何人になりますか？もう7000人ぐらい行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そうだから卒業生なんですとかってよく、そう違うところに、まあね、働いてる子とかメーカーさんに働いてる子とか、なるほど。なんかネイリストにならなくてもそういう商品をはい。開発したりとか、なんかそういうなんかネイルに携わってくれてる子がいる。商品をもう開発したり売る時にもやっぱり技術をある程度知っておくと全然違いますよね。サロンで直接使うにはなんかそう使い心地もそうだし持ちもそうだし、あとね今の流行りとかもね、そうですね。絶対必要だから。 이전까지는 뭐 잡지에서 네일 아티스트라는 것이 일본에서도 잡혀가고 있지 않을 때 세계 챔피언을 2000년도에 달성을 하시고 나서 연예인들 네일도 많이 담당하시고 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일본에서 네일 아트라는 것을 대중화하는데 기여를 하셨었다. 先生はどうやって世界大会に出ようって思ったんですか？一番最初は日本でグランプリ取った時に、はい副賞っていうかそのなんていうのかな、優勝して、はいグランプリ取ってそれの招待はい。でアメリカのロングビーチってところで、はいその大会が招待だった。それで初めて海外の大会に出て、はいで出た時に私が作りたかったのはこういうねフレンチスカルプチャーだったんだけど、はい。こういうネイルだわっていうのを気づいて、そこからなんか練習するようになって、そうそれがきっかけかな。だからこの時に1位を取った人はい。が使ってるものが全然日本にはなかったから、ほう何使ってるの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でそれを買って帰ってほうで練習して、でもうまくやっぱりやり方分かんなくてできないから、そのメーカーに連絡してほう。で習いたいんだけどって言って、でその時サロンワークもしてたからサロンワークしながらちょっと習いに行くみたいな。行くというアメリカに
そう2日間習ってまた帰ってみたいな。だから世界チャンピオンになりたいっていうよりはそっちの方が強くて、だから自分のことだったらそこまで頑張ら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そうね、それで何回かこう出てるうちに2000年にそう世界チャンピオンになれたんで、それ以来出てきてないから、未だにそこまで多分ね 에리코 선생님이 당시에 일반인들을 위한 제품도 개발하셨는데요. 다름 아닌 에리코 네일 팁이었습니다. 종전의 네일아트 팁들은 전문가용 팁들이 많았고 일본 사람들이 쓰기에는 서양에서 나와가지고 대부분 너무 큰 그런 팁들이 많았는데 에리코 네일 팁은 일본 사람들 손톱에 맞는 사이즈로 이제 살롱이나 미디어 활동을 하시면서 인기 있었던 디자인을 팁에다가 미리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 팁으로 일반인들이 네일아트를 즐기게도 되었다. 그러면서 엄청 대박이 났었습니다. 자, 이제 핀칭에 들어갑니다. 삐뚤삐뚤한 내 손을 올곧고 손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게 만들고 싶다. 경도가 있는 아크릴이라는 재료로 핀칭을 통해서 형태 교정을 약간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이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파일링이 사실은 아크릴 스카프처의 꽃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름다운 쉐입, 아름다운 커브, 아름다운 두께 이런 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이 바로 파일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네일 아트를 잘 모르던 때에는 파일링이라는 건 그냥 체코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일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파일링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손톱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곡져 있는 거를 C커브라고 하거든요. 이 C커브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아크릴 스카프처 할 때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사선으로 파일링을 해 나갑니다. 大会はもう本当にカード1枚とかカードだと厚いかも。紙一枚、はいサロンワークのアクリルと大会のアクリルの違いってありますか？ここまで細くしないかな、大会の時は。細くしちゃうと細すぎって言って点数が下がっちゃうから本当の、スクエアに作る。 지금 에리코 선생님의 파일링이 빠르고 동작도 커 보이잖아요. 뜨거운 거 아니야, 뭐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요 살들을 다 손으로 이렇게 커버하고서 파일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에리코 쌤의 다른 인터뷰 영상을 보다가 왜?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손톱은 부속품일 뿐입니다. 에? 손톱은 그냥 장식품일 뿐이고 이 손톱을 함으로 인해서 손과 더 멀리는 이제 팔과 여기까지 다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 서상미 선생님 영상에서 느끼셨죠? 요만큼이 완벽해지니까 내 손 자체가 올곧고 길쭉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에리코 선생님도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先生がネイリストさんとして技術で一番大事に思われてるところは何ですか？やっぱりなんか基本の爪が綺麗じゃなかったりとか健康じゃなかったりすれば綺麗に見えなかったりとか、なんかバランスとかもすごい大事だと思っていて、人に合う色の提案だったりとか長さだったりもするし、でもやっぱりベースが綺麗な上にそれを施してあげるとより綺麗に見える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言ってるし、うちのスクールではそれもすごい大事にしてる。 아크릴 어플리케이션이 끝난 제 손톱이 이렇게 됐습니다. 大丈夫ですか？すごい完璧すぎてここになんか引っかかるものがないです。 이후에는 제가 요청드린 디자인에 있는 스톤들을 투명하게 올리는 작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젤 네일로 살롱워크 할 때 팔리시형 젤이 대세가 된 것 같거든요. 팔리시형 젤은 빨리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병이 예뻐서 살롱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신다. 근데 일본에서는 따로 브러쉬를 챙겨야 하는 통젤을 많이 씁니다. 통젤이 훨씬 더 얇게 발립니다. 그리고 잘 세공된 브러쉬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을 딸 때 팔리시형 젤보다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에리코 네일 살롱에서는 통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셨고요. 베이스 젤도 통젤, 그리고 이번엔 컬러 젤이 안 들어갔으니까 탑젤도 통젤 사용해 주셨습니다. 샘플 사진에서는 손톱이 큰 분이셨나봐요.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이렇게 스톤들이 올라갔는데 저는 손톱이 조그맣다 보니까 동일한 스톤을 올리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줄여주셨는데도 꽤나 화려한 느낌이 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손톱입니다. 역시나 실력자들한테 받으면 손 자체가 예뻐 보여요. 제가 이번에 케이콘에서 사인회를 하는데 일본인 팬분 300분이 오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이제 사인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대박이네요 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다들 보이는 거야, 이 손톱의 완벽함이. 그리고 저는 에리코 선생님을 만나고 약간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분야에서 자기만의 메소드로 1인자 찍어버렸고 살롱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잘 진행하고 계시고 본인의 분야를 대중들한테 알리는데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외견도 내가 추구하는 큐티파티 미유미유 거래 표본 아닌가? 이번에 저 시술해 주시는 날 입고 오신 옷도 체리 무늬 막 있고 귀걸이도 체리였어. 나도 40대 50대 돼가지고 체리 귀걸이가 어울리는 미유미유 블라우스가 어울리는 딱 에리코 선생님처럼 40, 50대가 되고 싶다. 에리코 선생님이 저의 롤모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이! 先生はネイルのどういうところがお好きですか？やっぱり癒し、自分もして差し上げてお客様を喜んでもらえるのも癒しだし、ヘアとかメイクとかって鏡見ないと見えないんだけど、はいネイルはこうやって見えるから、いつでも自分の好きなものが目に入ってる、すごい癒される一つのことだと思うから、なんかそのネイルは私は癒しっていうふうにいつも結構言っていて、